안녕하십니까, 하경문입니다. 어제 시원하게 상승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엇갈리면서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발 경기 침체 우려도 또 제기가 됐는데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일단은 애플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애플이 또 긴축 경영에 나서겠다라면서 애플의 주가도 간밤에 2% 하락했고 이 소식을 들은 LG 이노텍의 주가도 오늘 5% 하락하고 네.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최근에 이제 한 이틀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올라가길 좀 바라셨겠지만 결국 시장이 이제 올라갔던 배경은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이제 물가가 좀 꺾인다. 네. 이 기대감이 컸는데 근데 또 다른 악재가 하나 항상 잠복해 있잖아요. 경기 침체. 근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애플마저도 이 지출을 좀 줄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그러니까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 애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정도로 경기가 안 좋구나. 네. 이걸 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약간 환호를 했는데 일단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뭐 가문이라든가 지출 축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또 SK의 그 최태원 회장도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네. 뭐 투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 오늘 하이닉스도 아침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정말 기업들이 좀 최근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좀 보릿고개가 왔구나.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다른 기업들보다 IT가 좀 유독 약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보면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유독 IT 업종만 좀 빠지는 것도 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뭐 경기 침체 이런 또 가문이라든가 이런 게 뭐 애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페이스북도 있었고 네, 뭐 빅테크 구글 기업들만 있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지 이제 또 시작이다. 그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네. 사이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리고 그 전거래일 우리 시장이 좀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냈고 특히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 물론 순매도 나오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아요. 네. 썸머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뭐 랠리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러게요. 요즘에는 정말. 참 어려운데 그래서 뭐 나오면 좋죠. 뭐 썸머랠리라도 네. 나오면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뭐 그게 추세 상승보다는 뭐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러죠. 약세장 네. 속에서의 보통 약세장 속에서의 랠리가 저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2%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뭐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뭐 2,500선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점 찍은 곳에서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좀 바람은 있고 사실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오늘은 좀 매도를 하지만 네. IT 제외하면은 또 다른 업종들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기조가 좀 끝난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지수가 좀 밀리지만 원달러 환율이 또 크게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수급적으로도 또 환율 면에서도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약간씩은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시장 분위기가 뭐 오락가락 하고는 있긴 하지만 2,300선을 좀 바닥으로 해서 뭔가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들은 당분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유로존인 것 같아요. 네. 유럽이 지금 뭐 기사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가즈프롬이 가스를 뭐 이제 뭐 공급 못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이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잘못하면 또 이게 가스를 공급을 못 받으면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유로존이 좀 이게 좀 부드럽게 이게 넘어가줘야 우리 한국 증시에도 좋은데 그래서 뭐 물가나 경기 침체 이런 악재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일단 리스크로 우리가 좀 꼽는다면 유로존 리스크 네. 요거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의 에너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네.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증시 반등이 나와도 네. 언제든지 또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잠복된 위험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전쟁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유로존 리스크를 계속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로존 22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21일에 열리게 됩니다. BOJ의 금리 결정도 또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의 시장 뭐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혹은 또 영향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금리 올리는 건 다 알고 계실 예,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이제 10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유럽도 지금 상황에서 금리 세게 올려야 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유럽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뭐 네. 프랑스 같은데 뭐 10% 가까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0.25%밖에 못 올려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 국가들이 좀 많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부채가 많은데 ECB가 금리 세게 올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인 좀 약간 부채 부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미국처럼 세게 올리지 못하고, 근데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이게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올리긴 해야 되는데 크게 못 올리는 약간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돼요. 경기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 물가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정쩡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이 강력한 긴축을 좀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유로화가 아주 강하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유럽이 세게 긴축을 해주면 유로화가 일단 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좀 완화되는데 그런 모습을 아직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일본의 좀 구로다 총재가 좀 약간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지금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그냥 용인하고 있는데 예. 이걸 흔히 이제 YCC라 그래서 용어로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뭐 그런 표현 많이 하던데, 이거 수익률 곡선을 흔히 하는 말로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0년물 장기 국채 있잖아요. 요거를 절대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위에서 찍어 눌러요. 그래서 0.25%로 이걸 막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를 이렇게 하향 조정화 시키려면 계속 돈을 풀어서 이 10년 만기 채권을 계속 사야 돼요. 그 산다는 건 뭐죠? 중앙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일본 엔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환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일본 엔화를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약하죠. 네. 예, 근데 이 정책을 예를 들면 제가 아까 0.25에 고정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0.5 정도로만 올려줘도 만약 이걸 좀 바꿔주면 엔화가 갑자기 초강세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좋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율적인 면에서 사실 ECB나 BOJ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가 좀 쉽지 않아서 좀 아직까지는 그냥 좀 기존의 그 어떤 ECB의 약간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BOJ의 양적 완화, 네. 이 기조는 아직 안 바뀌는데, 제가 이걸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계속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BOJ의 또 총재도 8월인가요? 또 바뀐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애플의 긴축 경영의 사례에서 봤듯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은 물론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2분기 사실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뭐 사실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14조 원이면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전부터 빠졌던 건 뭐냐면 3,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 네.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중요한 게 이제 3분기하고 4분기가 어떨 거냐, 이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2분기 실적 좋으니까 나는 사겠다.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나간 이슈고 2분기도 좋은데 3분기, 4분기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다. 이러면은 당연히 뭐 우리가 투자할 그럼 좋죠. 만한데, 예. 2분기가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피크아웃. 아, 네. 이게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도 요즘에 보니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2분기가 최고다. 3, 4분기 꺾인다. 네. 여기에 이제 엮어들면 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실적만 보고 하지 마시고 실적 좋은데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꼭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기업에, 좋겠고, 예.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이런 게 더 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아예 안 좋은 게 더 좋아요. 실적이 그냥 아예 기대보다 훨씬 못했는데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네. 이거는 이제 주가 바닥 신호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적이 좋다 뭐 이런 거에 함몰되기보다는 연속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나빠서 좋아질 수 있는지, 좋은데 더 좋을지,
좋은데 이제 꺾이는 일 남았는지 네. 좀 피곤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장기적으로는 각각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은 시작은 됐다고 봐요. 뭐 애플 충격을 좀 받긴 받았지만 오늘 사실 그 달러가 어쨌든 좀 안정감 찾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 과거 같으면 이런 애플 쇼크 나왔으면 또 굉장히 많이 팔았을 텐데 네. 과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이게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의 그 천연가스 에너지 리스크가 어떻게 좀 상황이 좀 바뀌는지를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면 결국에 한 2,500선 중반까지는 반등은 나올 텐데, 만약에 그런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한번 재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저는 뭐 내년을 본다면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곡물가가 꺾였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향후에 보이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저는 환율 같아요. 그래서 유로와 엔화가 어쨌든 우리는 좀 이걸 기원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세로 가야 됩니다. 강세로 가야 우리 한국 시장이 좀 허리를 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